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류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트럼프가 지금 2기를 맞이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지금 좀 예상 밖으로 대충 트럼프가 저돌적이다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예.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조미 대결 2회전 삿바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예. 표현을 쓰셨던데 예, 예. 그렇다면 1회전은 언제였습니까? 예, 2017년. 17년.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와 관련해서 예. 소위 그 화염과 분노. 예. 그 총체적으로 파괴하겠다. 예, 트럼프가 유엔에서 그런 연설을 했고요. 예. 예. 북에서는 예. 저 노망난 늙은이를 불로 다스리겠다. 예. 그래가지고 놀라운 표현이죠. 서로 예. 핵단추가 뭐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그게 2017년 9월이죠. 맞습니다. 예. 그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밤마다 성당에 가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잠을 못 자고 있다.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북미 간의 핵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것이 2017년이고. 예, 벌써 8년 됐네요. 8년 됐죠. 오래됐어요. 그때 트럼프가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견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예. 팍 틀어가지고 회담을 합니다. 예. 북과. 그래서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 조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예. 그걸 이제 일기로 보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2018년 6월이죠. 네. 예. 싱가포르 역사적인 회담이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교전 상대국인 두 적대국이 그 일곱 패권국하고 그 태평양의 작은 나라가 그렇죠. 정상회담을 한 거죠. 사실상 미국이 과거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북과 1대1 회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아무리 회담을 하자 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다 핵을 개발하면서 겨우 회담이 시작되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대통령 중에서 정상회담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예.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큰 사건을 쳤죠. 사고를 쳤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다가 한번 실각을 했고 이번에 다시 2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다시 한번 북과 예. 어떻게든 뭐 결론을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2회전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까? 일단 2017년, 18년 싱가폴 예. 회담 이후에 이제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군 빼고 평화협정 갈 거냐. 그 이제 분기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2018년 19년 2월이죠. 그 하노이 노딜. 하노이에서 노딜로. 예. 그때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는 이렇게 네오콘들에 둘러싸여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폼페이오, 볼턴 뭐 이런 사람들. 코스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실패했는데 그러고 이제 6년이 지났죠. 네. 미국은 어쨌든 뭐 전략적인 인내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이 시간만 보냈는데 네. 그 사이에 놀랍게도 이제 북은 엄청난 핵 강국으로 우뚝 선 거죠. 그렇죠. 그 당시 2017년에 비하면 훨씬 더 핵무력이 강화되었고 예.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자체 완결적인 이제 구조로 굴러가고 있고 일단 러시아와 또 그렇죠. 이제 조로 포괄적인 협정도 맺었고 협정을 맺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유라시아에서 자체 이제 자체 안보를 이렇게 구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까지 북쪽의 이 무기는 더 강해졌다, 지위는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은 그때에 비해서 더 위축되고 그렇죠. 패권이 추락하고 무기도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약간 불리해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미국이 약간 우위에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적어도 동등하거나 이제는 미국이 약간 밀리는 듯한 상황에서 회담을 하든가 그렇죠. 뭐 대결을 하든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 협상의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은 핵 강국의 이렇게 위상을 확실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동맹도 이렇게 삼국 거의 뭐 동맹 수준의 질서를 구축한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과 이제 협상을 나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회담할 때 북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어요. 네. 영변 핵시설을 다 드러내겠다. 불가역적으로. 그 대신 너희는 제재를 다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예. 민간 부문 제재만 해제해라. 그렇죠. 민수 부분 일부. 일부만 예.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한테 진짜 거저 주는 그 아주 좋은 그 제안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미국이 그걸 파토냈을 때 그때 최선희 외무상인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천재이루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천재이루. 놀라운 표현이죠. 그렇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예.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많이 손해 보면서 제안을 했는데 이걸 니네가 안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6년이 지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딜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훨씬 더 예. 이 문턱이 높아지고 거래 조건이 강화되었다. 미국이 줘야 될 게 커졌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무서운 게 북은 그 화성포 19형까지 18, 19형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 최종 완결판 네. 그래서 그 세계 최강의 핵 억제력을 갖췄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 그리고 최근에 뭐 작년 말 올해 초 계속 그 극초음속 미사일 네. 미국이 없는 무기 체계 그 전략순항 미사일도 그리고 전략순항 미사일 네. 이런 것도 뭐 한 2시간씩 떠다니는 네. 그런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일본이나 저기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네.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무기 체계를 선보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예. 일기 때와는 달리 이 대결 2회전은 약간 미국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그 북의 편이다. 오히려 여유가 있는 쪽은 북이고 예, 그렇죠. 쫓기는 쪽은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그 이렇게 지구촌 전체가 그 다극화, 네, 맞습니다. 다극화 세계로 가면서 그 지금은 뭐 거의 지구촌 인구의 뭐 한 거의 50%가 넘었고 네, 이미 네. 다극화 브릭스 중심에 그리고 이제 면적이나 경제 규모나 이렇게 모든 게 거의 뭐 한 40%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쫓기는 건 미국이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만큼은 특히 미국의 이 지배층 엘리트들만큼은 다극화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국무장관 루비오가 다극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상당히 그 네오콘 계열인데 네. 놀라운 표현을 썼죠. 트럼프하고 동화가 됐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팀을 잘 짠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정은 이미 다극화 세계에는 돌이킬 수 없겠다. 그러니까 미국 패권 추락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러시아 철학자 그 알렉산더 두긴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구촌은 한 대여섯 개 정도의 큰 권역으로 네. 그 세력권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 네. 그 중에 이제 미국은 한 약화된 하나의 그냥 강대국. 강대국으로 남을 갈 거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죠. 예. 자신들의 어떤 그 위상의 추락,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힘의 한계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발을 빼야 되고, 중동 서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네, 동아시아도 우리 운명이 걸린.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그 미군 기지 한 750개 이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다시 철수시키자. 태세를 다시 평가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서는 이런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려면 이 세계 패권을 추구했던 미국 내 주류 세력, 예. 지배 세력, 네오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오콘 세력과의 일전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고 이 네오콘은 어떻게든 세계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사방에서 일으키려고 할 텐데 예. 이 네오콘과의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트럼프가 이 길을 시작하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딥스테이트와 싸우겠다. 예. 그렇죠. 전면전을 하겠다. 그래서 뭐 에이 말은 저렇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쉽게 되겠어 했는데 이번에 얼마 안 돼서 당선되자마자 딥스테이트를 아주 작살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상당히 소위 혁명보다 어렵다는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국의 본토 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놀라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취임한 지 한 2주일 됐나요? 그렇죠. 한 15, 16일 됐는데
이렇게 그동안 사실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하면 그동안 말하기도 좀 애매한 꺼려지는 약간 음모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그 지구촌 전체를 미국이 주물렀다면 그 미국을 장악한 그 이면의 권력.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그 뿌리를 군산복합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금융자본도 있죠. 있고 그다음에 뭐 제약 뭐 등등 언론 정보 모든 미키매트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면의 권력들이 그 양당 미국의 양당 바지 사장들을 내세워서 그 이렇게 미국을 주물럭주물럭 해오고 하면서 이제 지구촌 전체 운명을 좌우하던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뿌리를 이제 트럼프가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놀라운 지금 맞습니다. 우리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버트 케네디 같은 이번에 보건부 장관 된 사람은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 조카잖아요. 네, 조카인데 그 식기암 삼촌이 그 딥스테이트한테 죽었다고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포함해서.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한테 총 쏘는 쪽도 그쪽이라고 볼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렇게 구사일생 위기 이제를 위해 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까지 죽이면서 나라를 주물럭거렸는데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이번에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그 트럼프 암살과 관련된 기밀문서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존 F 케네디. 네, 존 F 케네디. 그다음에 이제 그 케네디 상원 의원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등등. 근데 이거를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요 행정명령을 케네디한테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 케네디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정보 공개해라라고 하면 이게 한 15일 만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죠. 아마 한 2, 3일 뒤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로버트 케네디와의 약속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로버트 케네디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삼촌, 아버지 다 딥스테이트에서 살해당했다고 이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60년이 흐른. 맞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놀라운 기세로 딥스테이트와의 전면전을 시작했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USAID 국제개발처라고 그러죠? 국제개발처. 미국 국제개발처. 여기를 지금 폐쇄했어요. 거의 뭐 국무부 밑으로 흡수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그 예산 석 달 동결하고 직원들 전부 올스톱 시키고 꼼짝마.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NED라고 하는 그 민주지시능재단 우리가 뭐 전미 민주주의 기금이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NED NED 이런 단체들을 그 CIA 외곽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미국 그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그 전 세계 개입 정책, 그다음에 쿠데타, 색깔혁명 이 모든 이 범죄, 악을 저질러 온 총본산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그 돈줄을 막고 조직을 올스톱시키고 와이시키는 예상 외에 초강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NED는요. 박상하기한테 돈 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가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 탈북민들 뭐 전단 날릴 때 삐라를 그걸로 날리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치고 뭐 돈 주고. 앞으로 삐라 날리기 좀 힘들어지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이제 쿠데타 여파도 있지만 그 올스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날리니까 저쪽에서도 오물풍선 안 날라오고 그동안 이제 그 북을 자극해서 그 외환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흐름들이 올스톱돼 있는 거죠. 이게 그 지금 국제개발처나 그 NED 돈줄을 막으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구촌 전체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유럽, 그다음에 그 서아시아 그리고 그 동아시아 정도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미국이 그 이면에서 돈을 뿌리면서 그 장난치던 NGO를 수만 개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반정부 시위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그 미국 중심의 그 패권을 이렇게 재편하기 위해서 장난치던 이런 흐름들이 좀 이제 스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에서 보면 놀라운 변화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우성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USAID는 저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하는 루트가 공식적인 국방부 쪽에서의 루트가 있고 나머지는 USAID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NED. 그다음에 이제 예. 조지 소로스. 예. 전 세계 색깔 혁명의 대부. 그렇습니다. 악마죠. 예. 그리고 빅토리아 눌랜드. 네오콘의 네. 또 쿠데타의 여왕. 그렇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그동안은 그냥 소문만 무성하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 2004년, 2014년 우크라이나 이렇게 마이단 폭동이죠. 네. 우리는 뭐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야누코비치 정부를 뒤집어 엎는. 네. 그러면서 CIA가 이면에서 50억 달러를 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백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지금. 케네디가 아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로버트 케네디가 USAID는 마이단 폭동의 배후이고 네. CIA 위장단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이게 그 뭐 NED나 그 USAID들이 다 한 40년에서 한 80년 된 조직들인데 이게 그동안 뭐 아무런 그 미국 그 국민의 세금으로 전혀 뭐 그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쓴 거죠. 심지어 보니까 미국에 방문한 그 우크라이나의 그 배우들을 방문하도록 네. 권장하면서 예. 안젤리나 졸리는 30억을 줬나? 안졸리나 졸리. 안졸리나 젤리인지 뭐, 안졸리나 쇼펜. 예, 뭐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USAID에서 엄청난 돈을 줬더만요. 기본적으로 몇십억. 몇십억씩. 몇십억을 한번 가서 그냥 사진 찍고 우크라이나가 그 아주 민주적이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몇십억씩 주는 눈먼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우리도 가서 한번. 그 트럼프가 이거 아깝겠어요. 야, 이 돈 이거 걔네들한테 왜 줘?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예.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 뭐 이렇게 네, 올라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예산이 그냥 밑빠진 독처럼 네, 이렇게 빠져나가고 쭉 있다. 빠져나가 있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약간 그것도 좀 괴짠데. 예, 괴짜죠. 어쨌든 뭐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그 연방 그 행정의 집행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젤렌스키가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하고 이렇게 분쟁이 나고 3년 동안 아니 뭐 한 2천억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받은 게 별로 없다. 750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 1,000억 달러 어디 갔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놀면서 장난을 치고 자금 세탁하고 먹고. 이 참 놀라운 그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 USAID를 이렇게 작사를 했다면 네. 우크라이나에 주는 돈도 거의 이제 동결이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놀라운 게 그 우크라이나 그 미디어 그 90% 정도가 이 그 국제개발처 이 돈으로 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스톱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새 파병설 안 나와요? 파병설 안 나오죠. 이렇게 그 한 석 달 넘게 그 진짜 세계의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하고 한국의 국정원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뭐 갑자기 전선에서 뭐 저기 사라졌네. 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사라졌다 확인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증거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하면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한 어떤 첩보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을 박살을 내면서 한국의 극우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된다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이고. 그래서 정광훈이가 요새 자꾸 미국의 트럼프하고 선을 대려고 애쓴다는 소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정광훈이는 트럼프 쪽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미국에서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줄이 이제 마르는 거죠.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제프리 삭스 교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미국의 비판적인 학자죠, 세계적인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작년 11월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엔드 게임이라고 하죠.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들이 이제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루마니아, 그다음에 몰도바, 조지아, 뭐 한국 쿠데타도 마찬가지 연장선에 있었고 그리고 그 북한군 파병설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한국군을 파병하거나 아니면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다 들어가요. 스톱이 된 거. 맞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쿠데타도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스톱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장난을 치려다가 이제 이렇게 스톱을 시킨 이런 상태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삐라 안 날아가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파병사 쏙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 지금 USAID나 NED를 트럼프가 개혁하고 있는 것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딥스테이트와의 전면전을 개시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그렇죠. 그 지금 뭐 지구촌 전체에서 이제 미국이 그 일극패권이 약화되고 그 수세로 몰리면서 미국이란 제국 자체가 그 힘의 한계를 느끼고 연착륙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그 내부적으로 그 해외 팽창 개입을 계속 그 몇십 년, 30년, 40년 그 추진해 왔던 우리가 말하는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혹은 이제 딥스테이트 이런 구조적인 힘들을 어쨌든 이렇게 그 억제하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자구책을 구하기 위한 이런 그 엄청나게 그 이렇게 방어선을 치면서 후퇴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런 그 세력들이 이제 그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쳐서 그런 결과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대변하는 자본이 달라서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자체도 어쨌든 미국이라는 제국의 현실적인 제국주의자다. 그리고 자본가를 대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네오콘이라든가 금융자본 같은 글로벌리스트, 제약자본이라든가 이런 쪽과는 트럼프는 별 상관이 없고요. 트럼프는 이제 주로 제조업 이쪽에 더 IT 일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미국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와는 좀 상반되게 민주당이 한 30년 가까이 그 러시아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일국 패권을 강화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힘을 투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무력 팽창, 해외 개입 이런 노선들이 거의 뭐 한 30년 이상 지구촌을 이렇게 피로 물들여 온 거죠. 이제 그런 힘들이 이제는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보듯이 중국, 이란 이런 그 이렇게 반제, 자주적인 진영들이 힘이 강화되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 지구촌 전체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과정에 뭐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투르도 얘기하죠. 그 미국 트럼프의 역할은 그런 미국이 전 지구적인 패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트럼프 정권에 이제 맡겨졌다.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이 아까 있어요. 초기에 표현했듯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있었으면 분명히 경착륙하면서 미국이 폭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내전 시나리오 뭐 많이 있죠. 트럼프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연착륙시키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